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능 물리 이야기의 초이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 이야기를 주로 했죠. 이제 오늘부터 그 기본적인 사랑, 가장 기본적인 사랑,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예. 부모님? 아니고요. 저는 물리적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거든요. 구속.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를 중력으로 꽉 붙들어 놓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아시지요? 예, 자전해요. 지구가 이렇게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잖아요. 그 자전 속도가 적도 지역은 거의 총알 속도예요. 460m/s 1초에 460m 날아가는 빠르기로 돌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위도 한 38도 정도 되는 위도에서는요, 대략 한 300m/s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전 속도가.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딱 놔버리는 순간, 중력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요, 초속 300m/s로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근데 지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지구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여러분들을 딱 놔버리잖아요. 중력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초속 30km를 날아가는 1초에 30km를 날아가는 속도로 여러분들은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갑니다. 지구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중력을 딱 만약에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초속 30km,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갈 때의 속도예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입니다. 빛의 속도의 10,000분의 1. 빛은 1초에 30만 km 간다고 그러죠? 예. 그 30km니까 10,000분의 1이잖아요. 예. 자전에 의해서는 총알 속도 300m/s 정도. 그 다음에 공전 속도는 30km/s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튀어나갈 텐데, 그 지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꽉 붙들고 튀어나가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중력. 근데 중력은 다들 아는데 만유인력은 또 우리 물리 배운 사람들도 잘 중력과 만유인력과의 차이, 관계 조금 아직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도전 문제입니다. 예, 수능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수능은 이렇게 다 줘요. 이런 만유인력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건 필요하면 책 찾아보면 있고 다 매뉴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보면 알고, 그리고 이렇게 수능 문제는 주고 만유인력식을 줘요. 대부분의 만유인력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 수능 문제는 이걸 줍니다. 좋네요. F는 G R 제곱분의 M 라지 M 스몰 m. 자,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을 나타내고요. 스몰 m은 다른 물체의 질량을 나타내고, 거리는 R.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R. 예. 그대가 이제 제곱분의 1이네요. 역자승의 법칙이라 하지요. 예. 그리고 이건 이제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구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만유인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만유인력식. 근데 만유인력은 저렇게 적는데 그럼 중력은 뭐냔 말이야. 중력은 이렇게 적잖아. 중력은 이렇게 적잖아.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다 적어봤잖아요. 예. 그럼 만유인력하고 중력하고의 차이점 어떤 관계? 예. 자, 일단 문제 갑니다. 자, 지구에 여기에 반지름이죠. 지구의 반지름에 떨어져 있는 우리처럼 지구에 붙어 있는 물체예요. 그 반지름, 지구 반지름 R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는 지금 지표면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6,400km 정도 돼요. 그 다음 그보다 지구 반지름의 2배의 높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6,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저 멀리 2배의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물체가 3배, 그 다음에 4배만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4배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가 받는 만유인력을 F라고 했단 말이야. 이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받는 힘이 F라면, 그렇다면 지표면에 붙어있는 지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우리와 같은 물체들이 받고 있는 힘은 똑같은 물체예요. 여기 이제 지금 똑같은 물체야. 질량. 그렇습니다. 몇 배가 될까요? 물론 멀어지면 약해지고 가까워지면 커지고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쫙 보는 순간 얼마? 16F. 그죠? 그래서 16배의 크기로 큰 힘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답 5번. 맞추는 학생은 또 밀어두지 마시고 또 다음 문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또 망설여졌다면 지금부터 만유인력과 중력과의 관계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중력은 이렇게 적어요. 그럼 만유인력은 어떻게 적습니까? F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역자승의 법칙이라 하네요. 이게 이제 뉴턴은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뉴턴은 이 관계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뉴턴이요, 달을 주목했던 거예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순간마다 떨어지는 자유낙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가속도 운동인 거를 알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달의 이 가속도가, 달이 떨어지는 이 가속도가 뉴턴이 계산해 보니까 달의 가속도가 약 2.7mm/s의 제곱이었어요. 가속도 단위라는 건 아시죠? 1초마다 2.7mm/s씩 속도가 변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거 대충 요걸 이제 낙하 거리를 치면 약 1.3 얼마 정도 되는 미리. 그래서 달은요, 지구로 매 1초마다 약 1.3mm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계산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은 지구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대략 한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38만, 대략 한 40만 정도라고 하죠.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 그러니까 이 달의 공전 반지름은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면 지표면에서부터 약 60배가량 떨어져 있다 해요. 60배가량 떨어져 있어요. 60배가량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근데 이 달의 낙하 가속도
지구로 낙하하는 이 가속도는 지구는 약 9.8m/s 제곱이라는 건 아시죠? 네. 이 지구의 낙하 가속도에 다른 얼른 단위 맞춰서 확인하시면 약 3,600분의 1 정도예요. 달의 낙하 가속도가 지구를 향하는 떨어지는 낙하 가속도가 지상의 우리 이 중력 가속도에 약 3,600분의 1인 거야. 거리가 60배 정도 되는데 가속도가 힘이 3,600분의 1인 거야. 가속도가. 그러니까 대충 3,600하고 60하고 뭐 관계 떠올리잖아요. 제곱의 반비례를 그렇게 알아냈어요. 네, 참. 그러니까 그 천재죠, 천재. 그 가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글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적분을 통해서 증명을 하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럼 이 G하고 이 G는 뭐냐 이거야, 그지? 이 G는 뉴턴은 처음에 이 만유인력을 알아냈을 때, 유도했을 때 이런 관계만 알아냈어요. 이런 관계만, 비례 관계만, 요거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아까처럼, 그리고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130년 정도 뒤에 캐번디시라는 또 다른 물리학자가 실험으로 엄청난 크기의 쇠공을 만들어서 그래서 비틀림 저울이라는 저울 형태로 이 상수값을 찾아낸 거예요. 여기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뉴턴이 알아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자연 상수기 때문에 실험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뉴턴은 실험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 물량과의 관계에 등식으로 맞추기 위한 상수, 그래서 캐번디시가 알아냈다. 만유인력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G는 뭐냐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9.8m/s 제곱.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G가 뭐냐면 이것도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를 G라고 적는 거야. 이렇게. 이 세 가지 물리량을 하나로 묶어서 상수화한 것이 G예요. 자, 요거 밝혀졌어요. 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뭐 교과서 뒤에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거리 6,400km 제곱 해서 지구의 질량 6 곱하기 10의 24승, 어마어마하죠. 그 세 개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9.8m/s 제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거 세 개를 한데 묶어서 G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 지구 어떤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떤 물체가 2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어떤 물체가 3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때 얘가 갖고 있는 만유인력이 얼마냐? F라고 하면 얘가 갖고 있는 얼마라고? 제곱의 반비례 4분의 1F가 되겠고 얘가 갖고 있는 힘은 9분의 1F로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로 작아져요. 근데 거꾸로 다시 여기 있던 물체가 가까이 오면 점점점 커져. 팍팍 커져. 그러면 가까이 더 가까이 딱 우리 지구와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지구와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없어. 그러면 거리가 없어. 그러면 이 힘은 무한대?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데, 제곱의 반비례하는 건 맞는데, 아니 가까이 가서 너무 가까이 가서 아이들 지구에 붙어버렸어. 그럼 지구와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없어. 그러면 힘을 무한대로 받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힘을 받아요? 아니잖아.
이 모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뉴턴은 그때 얘가 지구에 붙어 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지구도 나도 수학적인 점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이 한 점에 쫙 몰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량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뉴턴의 미분적 사고, 극한의 개념이 여기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질량은 요 한 점 중심에 몰려있다. 질량 중심점. 나의 질량 중심점 사이에 거리가 이게 힘에 관한 거리다 이거야. 뭐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다고 떨어진 거리가 없다가 아니라 모든 물체의 질량 중심점이 있고 그 질량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얘는 이 지구 반지름에 2배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3배, 얘는 4배만큼 떨어져 있어서 내가 맡고 있는 힘이 여기서 맡고 있는 힘이 제일 크고 얘가 4분의 F고 얘가 9분의 F고 얘가 16분의 F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문제는 이걸 F라고 했으니까 16배의 크기가 된다 하고 제시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놈의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질량이 지구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4승 공이 24개나 붙어. 거기에다가 이거 6,400km를 또 공 3개 붙이면 미터. 그것에 또 제곱이니까 공이 또 6개가 더 붙어. 그지? 얼마나 이게 커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러니까 그걸 다 처리해 놓고 나면 너무 커서 지구의 질량이, 지구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보다도 커서 그래서 이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이 크기, 반지름을 아예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로 치는 상수값이 바로 중력가속도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결정해 놓은 상수라는 의미야. 이거는 지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표면에서 이 정도 아까 이 6,400km 떨어진 거 이게 뭐 12,000, 뭐 18,000, 2만 이 떨어 어마어마. 이게 천체들이죠. 천체들 최소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 정도는 돼야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정도는 돼야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써야 하고 우리는 지금 중력장 운동이라는 것은 지표면에서 물체를 좀 내가 던져요.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야. 올라가 봐야 총을 쏴도 총알이 올라가 봐야 1km, 2km 정도 올라갔다 떨어져요. 지구 어마어마한 크기에 비해서는 이 정도 높이의 차이도 없다. 세 발의 피다. 그래서 어디서나 중력의 크기 거의 같다. 중력 가속도도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야. 워낙 지구가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지표면에서의 운동을 다룰 때는 그걸 높이의 함수가 아니라 이걸 상수로 두자. 그래서 대략 G 값은 대략 10m/s의 제곱. 그리고 수능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도 없지만 만약에 계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걸 반드시 줘요.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요걸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1초에 10m/s씩 빨라져 간다.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력에 의한 중력 가속도는 반드시 주게 돼 있는 어떤 문제도 제시해 주는 조건으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저런 거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보고 말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무슨 의미냐? 1초마다 속도가 얼마큼씩 변해가느냐. 중력에 의해서는 10m/s씩 빨라져 간다. 떨어질 때는. 올라갈 때는 10m/s씩 느려져 간다. 그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중력과 만유인력, 중력 가속도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